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샘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이분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족님들에게 한번 쭉 풀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샘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시샘달님이 여러 가지 네네. 이야기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네, 그쵸. 많이 겪기도 했고, 많이 보기도 했고, 외할머니 쪽이 사남매신데, 셋째 이모 할머니가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셨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좀 신줄이 대물림이 되고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물론 저희 세대 쪽에서는 뭐 무당이 나오거나 어머님 세대에서도 무속인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뭐 거의 귀신과 운명 공동체로 조금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조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네네. 그런 끼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네, 그거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가족분들이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겪었던 이야기들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네, 그쵸. 네. 또 어떻게 네네. 보시게 됐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길으십니다. 시샘달이죠. 일단은 제가 이 세상 사람의 존재가 아닌 것들을 보게 된 거는 주변 말로는요, 제 기억에 의존하기 전이었어요. 3, 4살 때부터였었고요. 그때는 이제 뭘 모르니까 그냥 보고 느낀 걸 표현을 했을 뿐인데 어머님이 이제 이모 할머니네로 저를 들고 나르신 거죠. 근데 보시고 이 아이가 뭐 무당을 할 팔자는 아니지만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 세상 것과 이 세상 것이 아닌 걸 보면서 좀 자라게 되면 혼란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비방을 조금 해주셨고 흔히 말하는 그 신주단지라는 걸 받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누르는 형국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좀 잘 살고 있고요. 제가 기억을 하는 선에서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를 좀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일을 겪기 시작한 건 10살 조금 넘었을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도 처음으로 귀신이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를 알게 됐던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지역만 말씀드리면 저는 짜장면과 항구의 도시에서 자란 완전 토박이에요. 짜장면이? 짜장면과 항구의 도시 인천입니다. 인천. 자이 네, 차이나타운. 네, 맞습니다. 네네. 예. 제가 초등학교 1학년쯤에 도시 내에서 이사를 좀 한두 번을 갔었는데 그 집에서 대학교 입학 전까지 한 10년가량을 살았었어요. 네, 여기에서 일이 좀 많았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조금 큰 보험 관련 회사를 다니셨었고 아버님도 그 지역에서 좀 알만한 공장을 운영을 하셨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그 공장분 중에 따님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따님 때문에 저희 집안이 조금 힘들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아파트에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계열의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는 단지 안에 이상하게 어머님, 아버님, 친구분들, 가족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파트 야시장 같은 걸 했었거든요. 네네.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야시장만 나가면 정말 뭐 15초 걷고 인사하고 또 15초 걷고 인사하고 할 정도로 정말 다 옹기종기 모여 살았는데 그 중에서 아빠랑 같은 회사를 다니시던 과장님이 계셨어요. 네, 과장님 부부께서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셨는데 축복으로 인해서 결혼을 조금 일찍 하게 되셨습니다. 물론 자녀들 간의 그 나이 터울은 좀 컸어요. 그쪽 집 자매랑 저희 집 자매는 터울이 좀 컸는데 그래도 이 두 집 다 자매다 보니까 저희가 좀 서로 정말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각자 부모님께 뭐 엄마 아빠 알 정도로 그렇게 지냈는데 그 축복의 첫째 언니가 저희를 괴롭혔던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언니가 직접적으로 괴롭혔다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건 들어보시면은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 그 언니는 굉장히 예뻤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름이 언니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름 언니한테도 이제 3살 아래 동생이 있었고
그 언니가 약간 요즘 연예인 분들 중에서는 한소희님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예뻐요. 지금 닮았다고 생각하는 연예인이 딱 그분이거든요, 한소희님. 오. 근데 이 언니가 이 얼굴에 공부를 그렇게 잘했어요. 이야. 그러니까 그 언니가 그때가 19살이었고 저는 12살 정도 때 일인데요. 왜 그 지역에서 이름이 나 있는 뭐 인문계나 뭐 특수계열 고등학교가 4-5개씩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공부를 잘하는 그런 탑3 상위 학교 안에서 항상 전교 5등 안쪽에만 들어있었고 심지어 학원도 안 다녔던 집이랑 독서실만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언니였는데 본인 실력으로 그렇게 유명한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준비 중인 엘리트였죠. 네. 네, 이제 성격도 좋고 이쁘고 인기 많지 인간관계 좋은데 거기다 전교회장이었어요. 이 언니가 약간 정말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언니였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아르몬네 부모님도 그렇고 같은 계열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는 그 아버님은 같은 공장에 다니시고 어머님 또 같은 회사에 다니셨어요. 또 어머님들끼리도. 그래서 맞벌이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늦게 오시고 그럴 때마다 아름 언니 자매가 저희 자매를 많이 데리고 있어줬어요. 이제 그때 여름이었어요. 여름방학 되면은 고등학생분들이 모의고사 여름방학 전에 보시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뭐 시험이었나 모의고사였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유독 그때마다 아름 언니가 좀 집에 늦게 오는 날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아름 언니 동생이랑 저랑 저희 언니랑 집에 있다가 너무 더우니까 단지 내에 있는 슈퍼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자 해서 나왔는데 그날은 아름 언니가 집 앞에 있었어요. 공부가 조금 일찍 끝났다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작고 어려서 그런지 언니가 좀 키도 크고 막 그러니까 메고 있는 책가방도 되게 막 무겁고 커 보이고 좀 빵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언니들 손을 잡고 슈퍼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들어갔어요. 근데 언니가 막 목을 약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공부를 오래 해서 좀 많이 피곤한가 봐. 너무 뻐근하다 이러면서 막 목에 디스크 생긴 거 아닌가? 이러면서 목을 풀면서 이제 계산을 하고 나가는데 앞에서 이제 아름 언니 자매가 걷고 있었고 저랑 언니는 뒤에서 이렇게 탱크보이를 축축 빨면서 걷고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목격을 합니다. 언니 뒷목에 꽉 매달려 있는 정말 어린 신생아 아기 팔을 본 거예요. 집에 와서 언니가 가방을 내려놨는데 빵빵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방이 빵빵했던 게 아니라 그 아기 연가 때문에 제 눈엔 그게 가방이 좀 볼록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정말 필사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딱 붙어 있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 입장에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모 할머니 같은 경우도 이런 걸 너무 얘기를 하고 다니면 그런 안 좋은 친구들이 따라 붙는다라고 저에게 주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니 뒤에 아기가 엎여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제가 그런 걸 본다는 걸 그 언니는 아는 것도 아니었었고 네.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저희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는 그래도 제가 그런 걸 아시니까 엄마 아름 언니한테 내가 이상한 걸 좀 봤어 라고 얘기를 했죠. 네, 어머님이 뭔가를 약간 골똘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들어가서 자 내일은 엄마 좀 일찍 와야겠네 하고 그냥 넘기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일단 그냥 그날은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그때 지금 다 벌어지고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마음에 짚이는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알았다고 하시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때도 이제 늦게 공부를 하고 오는 아름 언니를 저희가 1층까지 마중을 나간다고 셋이서 오로로록 나갔는데 목에서 보이던 아기 팔이 그때는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결이 됐나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어린 마음에 그냥 귀신도 예쁜 사람은 좋아하나 보다 그냥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언니도 뭔가 좀 한결 가벼워 보이고 뭐 자기 말로는 뭐 요새 운동을 하니까 체력이 좋아져서 공부하는데 좀 지장이 없는 것 같아 하는데도 그냥 그 사람이 뭔가 편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졌나 보다 했어요. 저는.
그리고 평소랑 똑같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공장에서 네. 일을 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에 크게 다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는 왼쪽 다리에 자재가 잘못 갈리셔가지고 골절이 조금 크게 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얼른 갔죠. 또 어린 마음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 말씀으로는 저희 이모 할머니가 이제 신년에 가족들 점사를 가볍게 봐주시는데 저희 아버지한테는 신년에 자네는 올해 사고수가 아주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운 좋게 살 수 있는 애가 얼마 안 되니까 열심히 일해서 떼돈 벌어라, 돈은 좀 조심은 해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저희 이모 할머니가 좀 흔히 말하는 천신만신급 무당이세요. 그래서 틀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고수가 전혀 없다고 했던 사람이 다리가 깔리는 일이 생겨버리니까 그러네. 틀린 거잖아요. 네, 틀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가 이제 이모 할머니도 나이가 드시니까 신발이 떨어졌나 생각을 했대요. 네, 그때 이제 병문안을 가면은 사실 저는 애기니까 아빠한테 매달리고 울고 막 괜찮냐 하면서 아빠 얼굴을 먼저 막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괜찮다면 달래주시고 훌쩍훌쩍 하시면서 이제 그때 회진이 와서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이제 병실도 둘러보고 우리 아빠 많이 다쳤나 하고 다친 다리를 이렇게 싹 봤어요. 근데 그 왼쪽 다리에 저번에 봤던 그 아기가 매달려 있는 걸 제가 본 거죠. 이제 이해가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등골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두 집이 친한 사이라고 해도 귀신까지 왔다 갔다 공유가 되는 게 맞나?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모 할머니랑 외할머니도 막 오셨어요. 근데 그때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뭔가를 보고 겪는 걸 공감을 해줄 수 있고 무서움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이모 할머니밖에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이모 할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근데 이모 할머니도 보셨나 봐요. 그냥 말없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시더니 쌤들아 저희 나가가지고 주스 한 병만 사줄 수 있어? 이러면서 돈을 주시더라고요. 병원 안에 있는 슈퍼를 가라고 했었던 거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다 싶었을 거고 저도 12살이니까는 뭐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심을 하시고 그때 슈퍼를 갔는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슈퍼가 닫았어요. 그래서 터덜터덜 병실로 올라가는데 안에서 약간 언성을 높이는 듯한 소리가 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운다거나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진짜 이모 할머니께서 저희 아빠를 그냥 일방적으로 막 호통을 치시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그러게 자네 내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애엄마도 분명히 자네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왜 말을 안 들어? 헤이! 막 이러면서 뭐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뭐 때문에 저렇게 혼나지? 우리 이모 할머니가 평소에 저희 아버지를 맨날 막 부르시고 약주도 한잔하시고 할 정도로 정말 예뻐하고 아끼셨었거든요. 그래 아빠가 저렇게 혼날 정도면 그냥 뭐 혼날 짓 했나 보다, 말 안 들어서 다치셨는가 하면서 들어갔더니 제가 딱 문을 여는 순간에 코드척 하면서 다 뒤로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안 들어야 될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이러고 막 당황하시길래 아니 슈퍼가 닫아가지고 못 샀어요 하니까 하던 얘기 그냥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아휴 자네 일단 몸 조심하고 나으면은 애기 엄마랑 한번 넘어오겠나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가시는 건 하고 인사 꼬박하고 저희가 그때 원래는 집에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필 장마철이고 어머님이 비 올 때 운전하는 걸 안 좋아하세요. 특히 밤길에 운전하는 것도 안 좋아하시고 해서 움직이기가 힘드니까는 엄마하고 언니하고 저랑 이제 자기로 한 거죠. 거기 병실에도 마침 침대가 하나 비어 있었고 양해를 구해서 거기서 잤어요. 근데 제가 천둥 번개는 안 무서워해요. 그냥 이상하게 좀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ASMR급으로 정말 평온하게 그냥 듣고 자는 그런 사람인데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다가 9시가 조금 안 됐었을 텐데 졸음이 되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저희가 성장기 때도 10시 전에 땡 하면 기절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졸리니까 엄마랑 아빠랑 언니는 얘기를 좀 더 해. 나는 먼저 잤게 하고 그냥 먼저 누워서 잤어요.
근데 천정이 건물이 약간 그 부서지는 소리처럼 이렇게 크게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소리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놀래가지고 눈을 떴다가 다시 자야지 이렇게 하고 다시 눈을 감았는데 몸에서 그냥 뭔가 기어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는 아빠 다리에 있던 그 아기가 제 몸을 타고 이렇게 엉금엉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발목부터 잡고 막 응애 울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신생아들이 정말 크게 울 때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막 재치게 우는 단소리 있죠. 소위 말하는 그 고양이 소리 하면서 이렇게 우는데 제 귀에는 그게 천둥 치고 벼락 치는 것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그 천둥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정말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더 무서웠던 거는 처음엔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런 꿈도 있나 싶어서 그때 이모 할머니께서도 안 좋은 꿈을 꾸거나 하면은 손가락 발가락부터 움직여봐라. 웬만하면은 너한테선 다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일어나봐야겠다고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몸이 확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 아기는 계속 제 배 위에서 엎드려서 울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꿈이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하자마자 몸이 굳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쟤는 계속 울고 세 번째로 이때 기절을 하게 되는데 애기랑 눈이 마주쳤어요. 네, 보통 사람은 입안을 보면 뼈도 있고 뭐 이런 모세혈관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안이 붉잖아요. 맞죠. 근데 이 애기는 입속이 무슨 동굴처럼 새까만 거예요. 눈동자도 입안도 무슨 매직으로 칠한 것처럼 그냥 그 입안을 보고 있으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새까맸어요. 원한이다 이거. 예. 네. 네, 그 애기 얼굴이면 몸이면 갑자기 막 금이 가면서 그 틈새로 피가 막 주룩주룩 흘러내리는데 나중에는 귀도 아득해지고 신체 기관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것들이 귀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리에 많이 노출이 되면 어지러웠던 경험을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아득해지고 어지러워지고 몸에서 땀은 나고 무섭고 하니까 그냥 제가 그 자리에 쓰러진 거예요. 예. 쓰러지는 순간에 그 아기 연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야로 어머님이 막 뛰어오시는 모습이 보이고 정신을 다음날 차렸는데 귀가 먹먹하면서 안 들렸어요. 실제로 고막이 약간 일시적으로 나가버린 거죠. 순간 너무 큰 소리에 노출이 되니까. 근데 의사분께서 너무 의아하셨던 게 아니 공사장 한복판이나 진짜 비행기 활주로에서 들어올 법한 소리를 들어야 그런 정도 데시벨의 그런 소음을 들어야 하는데 조용한 병실에서 귀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저는 솔직히 처음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며칠 내내 온몸에서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너무 몸이 막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온몸이 정말 다 피딱지였어요. 애기가 솔직히 참을성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긁지 말래도 막 긁어대니까는 피부과를 가도 원인이 불명하고 약을 타먹고 바르고 해도 일시적이고 밤마다 애는 귀가 찢어지게 울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실제로도 청력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남들보다는. 지금도 가끔 뭐 이명에 많이 시달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 뒤로 이상했던 거는 제가 이제 영을 보거나 영의 소리를 듣게 되면 이명이 좀 같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게 그 아이가 주고 간 기능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지금도 조금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죽겠는 거죠. 네. 다 큰 성인도 잠을 못 자면 힘든데. 그래서 결국엔 엄마한테 다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그 애가 자꾸 밤마다 꿈에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게 아르머니한테 있었던 건데 왜 우리 아빠 죄가 있는지 난 모르겠다. 그랬더니 어머님도 이제 보통 일이 아니시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모 할머니를 찾아가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정말 되게 호랑이 같으신 분이 아이고 얘를 어찌 이러면서 막 몸을 쓰다드시면서 막 아이고 어떡해 이러면서 안쓰럽다는지 울먹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어머니가 안쓰러웠던 게 저 너무 졸리다고 힘들다고 저 좀 재워주세요 하고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안쓰러워서 이모 할머니께서 이제 그래 내가 우리 애기 자게 해줄게 하면서 달래주시고 뭐 부적도 써주시고 뭐 기도도 하시고 절에다 맡기시기도 했는데 그렇게 2주 정도가 흐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2주 동안 그렇게 쉴 새 없이 괴롭히다가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제가 괜찮아지니까 저희 집이 안 괜찮아지기 시작한 거죠. 집이 그냥 소위 말하는 저희 집이 가장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때가 딱 풍비박산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랑 아빠는 영아는 전혀 없는데 아빠는 뭐 기랑 영이 좀 맑으신 분이라고 했고 언니는 그냥 어디 가서 가위 안 눌리고 안 울리는 그런 기가 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촉이 좋으시고 꿈도 잘 꾸시지만은 뭐 영가를 그렇게 살면서 많이 보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뭐 아마 10손가락 10발가락 좀 합해서 그 안에 꼽으실 거예요. 그렇게 많이 보시는 분은 아니셨었는데 일단은 저희 언니가 첫 번째로 언니가 원래 그때 운동을 했었어요. 태권도 유망주였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친구랑 장난을 치다가 계단에서 조금 크게 구른 거예요. 네. 다쳤어요. 또 공교롭게도 왼쪽 발목을. 아버지도 왼쪽 다리셨죠. 그래서 왼쪽 발목 인대가 좀 완전히 나가서 운동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언니도 좀 많이 힘들어했고 했는데 언니를 병원에서 봤는데 기절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엎어져서 이제 막 아프다고 울고 있는 저희 언니 얼굴 앞으로 그 애기 영가가 기어오면서 울고 있더래요. 얼굴까지 바짝 다가왔는데 애기가 울면서 입을 막 벌리잖아요. 벌리면서 우는데 저랑 똑같은 그 새까만 입안을 부는 순간에 기절을 했대요. 그래서 이때가 저희 언니가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귀신을 본 날이에요. 두 번째는 어머님이 퇴근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에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저희 집 동으로 걸어오는 길이셨어요. 네, 그날따라 가방이 그냥 돌덩이처럼 무겁더래요. 근데 그 달에 저희 어머님이 계약이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뭐 증권에 계약 서류에 뭐 종이 뭉치가 많으니까는 어깨에 메고 오는데 근데 갑자기 문득 등골이 확 서늘해지면서 이게 종이 때문에 무거운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딱 드시더래요. 뭔가 쎄하니까 메고 있던 가방을 딱 쳐다봤는데 그 순간에 가방에 매달려 있던 그 아기 영가랑 눈이 마주치셨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또 그 새까만 입안을 보이면서 귀가 찢어지게 울더래요. 너무 놀래서 가방을 그냥 진짜 바닥에 냅다 던지신 거예요. 근데 또 그때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달에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거진 10분 중에 8분이 계약을 다 파기를 해버립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 공장이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게 그 아빠 다리에 붙어있던 그 영가를 보고 단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돌고 돌아 저한테 오더라고요. 가렵고 귀 아프고 못 자고 반복이 되니까 다시 이모 할머니한테 갔어요. 근데 저는 더 말라있고 당시에 또 제가 교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수면 욕구가 강한 아이예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면 생각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이러니까는 가뜩이나 못 먹는 애가 잠까지 못 자니까 정말 불면 날아갈 정도로 말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모 할머님께서 처음에는 오실 줄 알았다는 듯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한테는 내가 지금은 사실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말도 안 꺼냈는데. 그리고 저한테는 아가야 너 아기 본 거 너희 아빠가 처음이 아니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맞아요. 그럼 어디서 봤는데? 그 아르머니라고 거기서 처음 봤어요 하니까는 엄마도 하면서 가방을 휙 내팽개치시고 이모 할머니도 아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상을 빵 치시는 거예요. 진짜 샷건 치듯이. 그래서 뭐지 나만 모르는 뭔가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에요? 이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엄마를 잠깐 옆으로 데리고 가셔서 두 분이서 이렇게 막 또 수덕수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이모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는 아르머니네랑 꼭 와야 돼. 아르머니랑 손을 꼭 붙잡고 와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판을 봤어요. 정말 큰 판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분하잖아요. 아니 맛있는 거 해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구슬하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맛있는 건 언제 해주냐고 눈치 없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끝나고 해줄게 하면서 이제 굿을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굿 음악 소리는 굉장히 큰 소리였어요.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는데 이게 소리가 작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또 저랑 아름 언니 사이로 애기 연가가 막 울면서 다시 다가와서는 제 몸을 기어오르는데 그 굿 음악 소리가 묻힐 정도로 또 울음소리가 컸어요. 그리고 순간 제가 기억이 팍 끊어졌어요. 쓰러진 거예요. 정신을 차리니까는 정말 옷이 그냥 다 젖어서 진짜 좀 과장을 보태자면은 이렇게 돌려서 짜면은 땀이 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흠뻑 젖은 채로 눈을 떴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제가 그 기억을 잃은 순간에 일단 눈을 떴대요. 그래서 정신 차렸나 했는데 갑자기 애가 바닥에 드러눕더니 관절을 막 비틀면서 오는데 12살짜리 2차 성징이 오고 있는 그런 애 입에서 나오는 울음소리가 신생아 울음소리더래요. 그 아기 울음소리랑 똑같은. 엄마도 이모 할머니도 거기 급한 계셨던 무당분들도 인상을 찡그릴 정도 큰 소리로.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게 좀 떨어져 나갔나 봐요. 그리고 이모 할머니 그때 아셨죠? 얘는 무당되면 큰일 나겠다. 영매체질 갖고 있네. 이걸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아름 언니하고 저희 이모 할머니하고 기도를 하러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3개월 정도 뭐 수동 기도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그 언니가 원하던 대학은 못 갔고 차선으로 이제 지망한 대학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대학이 있는 지역이 그렇게 멀진 않았거든요. 보통 대학생들 뭐 1시간 정도 통학은 뭐 그냥 기본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으로 그냥 진짜 급하게 이사를 가더라고요. 인사도 안 하고 갔어요, 심지어. 그래서 전 좀 서운하네 했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아름 언니가 떠나자마자 저희 집이 급식비도 못 낼 정도로 힘들었는데 점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도 같은 업종의 공장을 차려서 다시 잘 되시고 어머님도 일이 좀 잘 풀리시고 언니도 저도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어린 기억에는 이 얘기로 끝나요. 그리고 훗날에 제가 이제 20살 좀 넘어서죠. 성인이 됐었을 때 그 과장님하고 아버님하고 있는 술자리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술을 한잔하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은 그 집안 얘기는 이제 듣기도 싫다고 하면서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전말을? 네, 이제 전말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너무 어렸으니까 이게 사실은 어른이 되어도 조금은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한 이야기예요. 과장님이 한참 돈을 빌리러 다니셨다고 해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님한테도 그 아르머님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모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돈 사건 사고 무조건 조심하라고. 어머님도 거절을 하시고 아빠한테도 엄마가 그 얘기 기억하지? 이번에는 절대로 가족이라도 우리 가족이고 당신네 가족이라도 돈 절대 빌려주지 마. 이 말 명심해. 언제 우리 이모 얘기 들었다가 손해보는 거 봤어? 없지? 그냥 무조건 그냥 신신당부하시니까 그냥 돈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우린 거지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어머니도 촉이 좋다 보니까 특히 그 집 빌려주지 마 하셨대요. 근데 마음 약한 아버지가 몰래 과장님한테 돈을 빌려주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더 무서웠던 건 그 돈의 사용 목적이 저는 그때 그거를 듣는 순간에 모든 전말이 이해가 되면서 그냥 환청으로라도 그 얘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환청이었지만은. 그러니까 제 착각상으로만. 그 돈으로 그 아르머니가 피치 못한 건 아니었죠. 그 언니가 이제 공부를 하러 다닌다는 시점에서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나 봐요. 이제 짐작이 가시죠. 네. 그 안쓰러운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데 하필이면 저희 아버지 돈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죽은 아기들의 영을 수자령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들이 가장 어리지만 가장 강한 원혼이기도 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심지어는 그런 일을 겪었던 게 2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다고가 반전. 근데 하필이면 또 그 돈을 우리 아빠가 빌려줬어?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기 형상이 이젠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왜 금이 가면서 이 틈새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그랬었는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때 모든 것들이 다 끝나갈 때쯤에 이모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와서 약주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좀 힘들다 하셨나 봐요. 근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그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들고 있던 술잔의 술을 아빠한테 쫙 뿌리시면서 그럼 자네 돈으로 죄 없는 사람이 하나가 죽었는데 그러면 잘 살길 바랬나 자네가? 이 얘기가 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소름 쫙 끼쳤네.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이모 할머니께서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거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르머니가 기도를 거지는 3개월 정도 다녔다고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게 너가 수능 기도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굿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천도제를 지내는 거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해서 받은 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언니가 불임이 되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최근에 가서. 다시는 아이를 못 갖게 되었구나. 네, 그렇죠. 이게 응당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불비님도 그렇고 귀족님들도 그렇고 혹시나 뭔가 조금 누군가 갑자기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꼭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일단은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재밌게 들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샘달님이 지금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네, 네, 네. 지금 시샘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소름이 끼쳤고 너무나 아이고, 네. 잘 네,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귀신들을 봐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네네. 건데 대부분 태아령이라고 불렀거든요. 저희는. 네네, 그쵸. 근데 수자령이라고 불렀어요. 방금. 네, 이모 할머님께서 그걸 수자령이라고 하셨어요. 오, 이거는 아, 전 그 처음 들어본 건데. 그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 안 좋은 수술에 명칭을 붙여서 땡땡령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태아령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이모 할머님께서는 이상하게 수자령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친구들을. 그럴 수 있겠죠. 네, 그게 무슨 관련된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듣고 자랐으니까 수자령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냥 이 명칭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안 좋은 수술 명칭을 좀 지칭을 하는 것보다. 그건가? 수자령이 혹시 수가 한자는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물수자인가? 물숫자일 양수 수도 속에 있죠. 있으니까 양수도, 물이니까. 네, 양수 속에도 있는, 네, 그쵸.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양수에 있는 물숫자에 자녀 자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아이. 네, 그렇죠. 그런데 아기 귀신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무섭다라는 말까지도 나오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기 귀신 같은 경우는 저희 이모 할머니랑 저랑 항상 생각하는 건 한국 귀신은 한해 정서가 가장 강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원한이 클수록 그 귀신이 가장 강하다는 얘기는 저는 아름아름 많이 듣기는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가 저희 이모 할머니께서는 근데 조심하라는 귀신의 유형이 좀 달랐어요. 일단은 이 일을 겪고 나서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진짜 나쁜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랑 네. 저희 이모 할머니께서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존재 중에 하나가 웃는 영가, 춤추는 영가, 웃으면서 춤을 추는 영가. 요 세 가지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한대요. 이 친구들은 한이 없대요. 아, 한이 없는 거라고요? 한이 없대요. 그냥 날 보면서 얘가 무서워하고 이 무서운 애한테서 귀를 쪽쪽 빨아가면서 자기 힘을 키우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좀 악귀가 되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한이 있는 악귀도 있지만은 이렇게 웃으면서 춤추면서 하는 애들은 영가의 라이프를 굉장히 즐긴데 안 좋은 쪽으로. 춤추면서 웃는 귀신이 가장 무섭다라고 하는 거는 괴담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봤었어요. 약간 그게 있대요. 무당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느낌 때문에 왜 무당분들이 웃으면서 춤을 추시는 건 아니지만은 항상 구판을 보면 춤을 추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게 무당들한테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이제 조금 모시는 신들에도 좀 급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급이 낮은 무당들은 또 쫄기도 한대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굿을 하고 있는데 막 뛰고 춤추고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웃으면서 춤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권위에 대한 도전, 나를 누르는 기세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얘가 심지어 한도 없네.
뭐 풀어줄 수도 없어요. 맞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이겨 먹어야 되는, 정말 맞짱을 떠야 되는, 소위 말하는 나의 쌈뿐이네, 온기력을 쌈뿐. 다해서. 네, 완전히 쌈딱. 근데 얘네들이 또 골 때려요. 막 구슬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다른 귀신들 많이 봤지만 특히나 춤추는 귀신들은 막 지가 더 신나서 춤을 춰요. 네. 그래서 막 입으로 내는 꽹과리 소리, 북소리 막 이래요 애들이. 진짜 무서워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굿소리나 이런 거 들으면 막 하면서 괴로워해야 되는데 막 입으로 북소리 내면서 막 덩덩덩덩 막 이러면서 막 동동동동동동동동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와, 저래서 조심하라는 거구나, 너무 무섭다 이 생각을 했었었어요. 그냥 미친 거네요, 한마디로. 그쵸. 사이코패스네, 이거 그치만 완전. 완전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저희도 가끔 보면 미친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미친 귀신 더 건드리면 안 돼요. 특히나 걔네는 타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다가 쓱 지나가다가 저 재밌겠다 싶으면 글로 붙는 거예요. 근데 시샘달님, 네. 귀신을 네. 쭉 보아오면서 느끼신 게 있겠지만 그냥 네. 사람 사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귀신 세계도? 그렇죠. 사람 사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좀 커서 얘기는 조금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시고 언니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대학교를 가서 저랑 엄마랑 둘이서 원룸 빌라를 살짝 좀 두세 번 정도 이사를 하면서 다니다가 이제 언니랑 같이 살게 됐거든요. 언니랑 둘이 살 때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 귀여워요. 얘기가 조금. 거기 5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 남자 영가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장난을 치기를 좋아하잖아요. 또 요새 또 5살 애들이 또 MZ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 불 켜놓고 물 틀고 이거 해서 안 끝나고 뭐 노트북으로 카카오 PC 자동 로그인 시켜놓는다든지 뭐 TV를 틀어놓는다든지 뭐 그런 장난을 좀 자주 쳤어요. 근데 그때 어머님께서, 저희가 일단 집안 대대적으로 술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잔 하시고 집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얘가 쉴 새 없이 장난을 치니까 어머님 귀에도 주방에서 막 칼 탁탁탁탁 하고 장난치고 있으니까 야 그만 좀 해라, 나 잠 좀 자자 하고 소리를 빽 질렀대요. 예. 근데 이틀 동안 남자 얘기가 안 보여요. 그리고 얘가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혼냈다고. 우리 엄마 혼내달라고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일단은 뭐 그 어머님하고 뭐 어떻게 뭐 얘기는 다 했어요. 아니 얘가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집안에서 그러고 다니는데 왜 애기는 여기 계속 혼자 있는 거냐, 난 그게 너무 알고 싶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애기가 어렸을 때 5살 때쯤에 할아버지한테 맡겨서 키워줬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잘 모르고 인정을 못하고 그 집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 애기는 할아버지를 계속 기다린 거예요. 엄마는 이미 딴 데 갔는데. 더 웃긴 거는 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하면서 엄마를 찾아간대요. 이제 살아생전에 그 기억한 노선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뭐 귀신이나 사람이나 사는 건 다 똑같네. 뭐 혼나면 엄마 데리고 오고 엄마 보러 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요금은 안 내서 개꿀이겠다 약간 이 생각은 했었거든요. 네. 딱 지금 네, 귀신입니다. 네, 귀신입니다. 아니면 뭐 어린입니다. 뭐 이렇게 안테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죽으면 영이 분리가 되고 그 영가들이 가끔씩 눈에 보이는 건데, 그치 맞다, 그들도 사람이었지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저는. 맞죠. 아니 제가 왜 네.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 귀신들 중에서도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막 먹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네. 또 뭐 그곳에서 그쵸, 한이 죽었는데 있죠, 한이 있으면 그곳에 또 머물기도 하고. 머무는 하기도 하고. 네, 그쵸, 참 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귀신 유형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정말 많아요. 그 네, 모든 그런 것 유형, 같아요. 보셨던 유형들을 전부 다 한번 또 네. 풀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오늘 시샘달님께서 네. 처음 참여하시는데 이 정도면 그냥 레전드예요, 이분은.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교정님들에게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등장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성 돌벤져스 분이 탄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들어보셔선 아시겠지만 보통 짬밥이 아니세요, 이분이. 저도 사연을 보면서 보통 분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진짜 보통 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그것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시참자 분이 아니셨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 시청자 이밤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오늘 이밤도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이분이 이제 배달업을 하셨는데 배달을 하러 갔다가 정말 섬뜩한 일들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지금 배달하시면서 듣고 계신 분들은 공포에 떠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아, 밤도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지금 현재 해외에 계신 거죠? 예, 태국에 있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와, 근데 태국이 훨씬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이게 와이파이 신호가 이게 일정치가 않아요. 아, 잘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래가 걱정이 좀 나네요. 괜찮아요. 그러면 예. 지금 최대한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일단 해주실 이야기가 예. 배달을 하시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지? 라고 하는 일들을 겪으신 적이 있나 봐요. 예, 그래요. 제가 뭐 이야기 앞서서 제가 사실은 원래 돌빈인 프로그램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타고 장거리를 가는데 예. 택시 안에서 서로 좀 낯설고 좀 나뿐하잖아요. 제가 기사님한테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기사님이 진짜 무섭고 신기하다고 이 이야기를 꼭 돌비님 프로그램에 시청자 참여를 하라. 택시 기사님이 영업을 하셨구나. 예. 예. 그래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한참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국에서 제가 일 끝나고 숙소 오면 제가 할 게 없거든요. 그 유튜브를 보다가 돌빈이 알고리즘이 떠서 제가 그렇지.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래서 택시기사님이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지금 또 그 택시기사님은 내가 만났던 그때 그분이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는 바로 한번 그때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예, 기대십니다. 기리시죠. 이 이야기는 2년 전에 추석 전 9월 말쯤에 21년도 9월 말쯤에 있던 일이거든요. 혹시 지역하고 뭐 이런 데를 얘기를 해도 됩니까? 네, 편하게 해주세요. 경기도 안성에 내리라는 곳에 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쪽에 있는데 제가 거기서 유흥주점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합금지, 부대가 장사를 못하고 또 2주 끝나면 다시 집합금지. 그러니까 융주점은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지출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하다 안 되다가 배달 대행이라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내리라는 곳이 시내하고 뭐 오토바이 타고 하면 한 6분, 7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여기서 맨날 출퇴근을 했어요. 제가 일을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10시 되면 제가 퇴근콜을 잡아요. 시내에서 내리 저희 집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그냥 빈 차로 가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리란 지역이 그 근처 대학교도 있어가 원룸도 많고 공단도 있어가지고 직장인들도 많아요. 저녁에 배달을 많이 시켜 드세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퇴근콜을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퇴근콜을 맨날 하루 3개, 4개, 많으면 5개까지 잡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3개, 4개 잡으면 배달하고 저는 바로 그 지역 제 집에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퇴근하려고 오토바이 세워두고 퇴근콜을 잡으려고 하는데 2개는 자꾸 계속 안 뜨는 거예요. 왜 안 뜨지?
한 개라도 더 잡고 가자. 계속 기다렸는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요. 이미 쿨을 2개 잡아놓은 상태니까 빨리 갖다 드려야지 손님한테 컴플레인도 안 들어오고 네. 가게 사장님한테 컴플레인도 안 들어오고 마음은 조급하고 그런데 하나가 떴어요. 지코바라는 치킨. 네. 떴는데 이게 현금 결제예요. 기사님들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기사님들이 현금 결제를 싫어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웬만해서는 선결제거든요. 선결제면 고객님 문에 갖다 두고 사진 찍고 배달 완료 누르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금 결제는 고객님 만나서 돈 받고 잔도 내드리고 해야 되니까 예. 좀 이게 바쁜 시간에는 기피하는 기사분도 많아요. 예. 저도 이거를 잡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잡자 해가 그 3개를 잡고 총 3개를 잡고 이제 배달을 시작했죠. 앞에 2개는 배달 완료를 끝나고 마지막에 지코바를 배달하려고 배달 어플을 보면 그 주소를 찍으면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에 연동이 돼요. 예. 근데 제가 그 지역에 좀 오래 살아서 웬만한 지역을 다 알거든요. 골목골목까지.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 한 키로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도 보면서 이 지역에도 사람이 사는가? 일단 갔죠. 그쪽으로. 가는데 입구가 좀 좁아요. 산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예. 차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거리. 계속 그쪽으로 가르치길래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니까 한쪽에 한 300m 올라갔나? 빌라가 한 동 있는 거예요. 예. 좀 오래된 2층짜리. 여긴가 싶어가지고 내렸는데 다시 휴대폰 확인하니까 더 위쪽으로 올라가라고 내비가 가르치더라고요. 올라가는데 도저히 사람 사는 데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면 가로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로등도 없고 길은 포장도로 아스팔트 도로인데 관리를 안 해서 돌멩이 자갈도 많고 울퉁불퉁. 예, 울퉁불퉁. 또 올라가니까 뭐 옛날 촌집도 보이는데 빈집이고 뭐 축사도 조그만 것도 보이고 좀 더 올라가니까 양계장, 예전 양계장 같은 것도 보이고요. 계속 올라갔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로등도 없고 오로지 오토바이 불빛으로만 갔거든요. 근데 길이 딱 끝나 있어요. 앞에 보니까 완전 산이 없고 경사가 좀 있었어요. 네. 밤이니까 가로등도 없고 제가 오토바이 라이트가 있으니까 좌우로 흔들어서 살펴봤죠. 라이트 비춰가면서. 길도 없고 풀도 많고 앞에는 경사도 있고 도저히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었어요. 이상하다 싶어가 다시 입구로 내려갔죠. 내려가서 한 번씩 배달하다 보면 내비가 바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이거 내비 잘못인갑다 해가 다시 로그인을 새로 했죠. 다시 그쪽으로 가르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싶다 해가 배달 대행 어플을 보면 고객님 연락처가 있어요. 네.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고객님 연락처도 없고 웬만해선 다 있거든요. 어쩌다가 한 번씩 연락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주소도 잘못되고 뭐 고객 연락처도 없는 경우가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배달하면서 보면 이런 데에서도 집이 있네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보자. 그래 올라갔습니다. 똑같죠? 뭐 라이트 비춰봐도 똑같고. 근데 마치 음식점 지코바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기사님 배달한 지 30분이 넘는데 아직까지 왜 배달 완료를 안 합니까?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사장님 지금 고객 연락처도 없고 주소도 잘못됐습니다.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저기요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딱 보니까 저 앞에 한 20대 그 근처 대학교니까 대학생 같아요. 바로 오토바이 라이트 앞에 서 계셨으니까요. 딱 대학생 느낌 났어요. 20대 초반에. 예. 복장도 보니까 흰색 계열 여자분이 집안에서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그거였고요. 저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였어요. 그날 초저녁에 배달을 고객 실수로 주소를 잘못 가르쳐 주는 바람에
저도 시간이 지체돼서 음식이 이제 갖다 드렸는데 음식이 다 식혔다고 다시 제 돈으로 결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경우 있겠죠. 예. 물건이 식거나 음식이 잘못되면 기사님들 돈으로 다 네. 환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주소도 잘못되고 그러니까 저도 뭐 손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토바이 채워놓고 음식 박스에 음식을 꺼내면서 아니 손님 아니 연락처도 없고 뭐 주소도 잘못되고 이러면 어쩝니까 하면서 물건을 딱 건네드렸어요. 네. 딱 건네드는데 손님 손하고 살짝 스쳤거든요. 예? 저도 놀래가지고 황급히 뒤로 뺐어요. 팔을. 살짝 스쳤는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살이. 사람 살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뭐지? 좀 이질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황급히 팔 뒤로 뺐어요. 그 여자분은 보니까 집에 돈이 있는데 저 따라오시겠어요? 뭐지? 아까 분명히 지금 없었는데? 여자분이 가르치는 저 앞쪽에 보니까 어두워서 안 보였는데 오토바이 라이트로 살짝 보였는데 앞쪽에 집 같은 게 실루엣이 보이면서 불빛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지? 아까 분명히 또 없었는데 뭐지? 하면서 여자분이 뒤를 돌아가면서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경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 올라가는데 계단보다 더 가팔랐어요. 근데 여자분이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였어요. 미끄러지듯이 올라간다고요? 예. 순간 저는 뭐에 머리 맞은 것처럼 저거는 사람 아니다. 사람 아니다. 오토바이 타고 바로 내려왔죠. 근데 뒤에서 한 말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생생하게 들렸고 어디 가요? 괜찮아요.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근데 원래 오토바이 타면 백밀러가 다 보이잖아요. 예. 일부러 백밀러를 안 보려고 혹시 뒤따라오거나 그건 보면 제가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서 일부러 상체를 앞으로 당기면서 내려갔습니다. 와, 큰일 났다. 계속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아까 올라오다 보면 뭐 촌집 있고 우사도 보이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 지나왔는데 계속 내려갔는데 또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입구까지 뭐 적게 잡아도 많게 잡아도 2분 정도만 내려오는 데였어요. 도착할 때였는데 체감상 10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계속 그게 반복되고 하든가 나도 너무 이상해가지고 살짝 땡겨가 백밀러를 봤어요. 몸을 뒤로 해가. 그 여자분이 제 뒤에 서 있더라고요. 와, 정말 저는 제 표현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모르겠는데 저 정말 심장마비 올 줄 알았습니다. 어쩌지 입구로 와서 계속 달렸어요. 미친 듯이 달렸어요. 오토바이 타고. 저 앞에 편의점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멈추고 막 편의점 안에 달려가가지고 물 한 통 계산하는데 그 주인이 남자분? 나이가 드신 남자분이었거든요. 아저씨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하고 물건 계산하고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백밀러로 저를 보니까 얼굴 완전 하얗게 돼가지고 눈물 콧물 범벅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는 낮에는 더웠고 밤에는 그냥 뭐 시원하게 달릴 정도, 오토바이 타면 그 정도였거든요. 온몸이 땀이 다 젖어 있었어요. 그 물 마시면서 좀 한숨 돌렸죠. 네. 한숨 돌리고 이대로 집에 가기 너무 무서웠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장례식장 가면 어디 오기 전에 한 군데 들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쵸. 소금 뿌려라. 들릴까 봐라. 뭐 달라붙는다고. 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정말 친한 동생이 대리운전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24시간 사람도 있고 하니까 거기 가면 좀 덜 무서울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갔죠. 그 친구가 있길래 형님 이 시간에 웬일입니까? 형님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완전 허옇게 떠가지고. 괜찮아요. 잠깐만 한숨 좀 돌리자.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그 동생한테 자초지종은 다 설명해봤죠. 예. 근데 그 친구가 좀 신기해하면서 형 당장 나랑 가봅시다. 야 미쳤나? 야 안 된다. 절대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그거 안 된다. 그럼 형님 날 밝으면 저랑 같이 가봅시다. 알았다. 저도 가기는 싫은데 제 눈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거기 예. 집이 있었나. 제 눈으로 두려웠지만 다시 확인했죠. 그래가 여기서 계속 대기를 하다가 저 잠도 못 잤어요. 예. 뜬 눈으로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 그 동생이랑 같이 갔죠. 그 동생이랑 같이 올라갔는데 역시나 거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제가 어제 건네준 지코봇 통닭만 그 자리에 있었고 바닥에? 예 바닥에만 있었고 그 동생이 형님 어제 도대체 뭘 본 겁니까? 나도 모르겠다 형님 형님 씌었네 씌었어. 근데 그때는 가을이었는데도 낮에는 좀 더웠거든요. 갑자기 오한이 밀려왔어요. 몸도 덜덜덜 떨리고 야 여기 더 이상 있기 싫다. 내려가자. 다시 그 동생 사무실로 갔거든요. 예. 형이 일단 여기 좀 쉬고 계시라고. 근데 사무실인데 대리기사님도 왔다 갔다 그리고 어떻게 마음 놓고 쉽니까? 근데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꼭 감기 몸살 증상처럼 그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았어요. 온몸이 찌르는 듯이 아팠고 온몸의 관절 사이가 아프고 예. 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저는 어제 갑자기 그런 일 당하고 땀도 많이 흘려서 저 감기 몸살 걸린 줄 알았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업장마다 온도 측정기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재봤는데 정상 온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죠. 병원에서 감기 몸살 기운 때문에 왔습니다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받더라고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종합병원 갔어요. 종합병원 가니까 코로나 검사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환자분이 열도 없고 목 안에도 살펴보니까 부은 데도 없고 괜찮으신데요. 너무 아픕니다. 약 처방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좀 너무 아파 그런데 약 좀 세게 좀 처방해 주세요. 그러니까 약을 받고 다시 그 동생 사무실로 왔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도 몸도 너무 아프고. 야, 이제 모텔에 가 있을 테니까 좀 태워줘. 그래 모텔에 갔어요. 모텔에 있는데 더 아픈 거예요, 몸이. 어느 정도 두통이 아프냐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에. 아까 약을 먹었는데 또 먹었어요. 약을 먹었는데 약 기운 때문에 그런가 막 엄청 졸리더라고요. 잤죠. 제가 원래는 가을일 때까지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습니다. 네. 살면서. 그런데 몸이 딱 굳으면서 몸이 알겠더라고요. 이게 가위 눌렸구나. 제가 이거는 제가 숨 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춤 삼키는 것도 안 되고 눈 뜨는 것도 안 되고 발가락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안 되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옆에 제가 내려갈 때 그 여자분이 제게 했던 말 괜찮아요. 네. 그게 바로 옆에 속삭이듯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예, 괜찮아요. 저는 생각했죠. 이렇게 계속 있다가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정말 죽인 힘을 다해서 가위 눌린 거 깨려고 몸을 움직이려고 시도를 엄청 노력했어요. 예. 처음에는 손가락 한두 개가 움직이더니 전차 풀리더라고요. 벌떡해서 놀라가지고 모텔방에 불 다 켜고 TV 다 켜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샜죠. 날 밝아오니까 그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무서운 것보다는 집에 가서 이제 좀 내 방에서 좀 편하고 있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내 방에 들어가자. 제 방에 갔죠. 근데 좀 나아졌어요, 몸이.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나아졌는데 이제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의욕도 없고 예. 계속 침대에만 있었어요. 계속 침대에만 있고 계속 전화도 오고 여자친구한테 전화 오고 친구들한테 전화 오고 또 전화 받는 것도 너무 귀찮아가지고 전화기도 꺼놓고 네.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프고 계속 누워있으니까 계속 내가 이래서 살았으면 하겠노. 이렇게 자다가 그냥 안 깼으면 좋겠다. 그 앞에 이제 제 방에 베란다 보니까 제 방이 4층이거든요. 네. 저기 떨어지면 어떨까. 그 방송으로 얘기하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극단적인 했어요. 선택을 하려고. 예. 이렇게 하면 고통 없이 갈 수 있을까. 그 당시 저도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무기력증, 의욕감도 없고 나태해지고 그냥 이대로 끝냈으면 좋겠다. 낮에는 그렇게 하다가 밤 되면 또 가위가 눌렸어요. 근데 이 앞에 가위 눌렸을 때는 깨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가위가 눌렸을 때는 그냥 눌리면 눌리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죠. 네.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계속 눌리고 있으니까 그때 그 여자분 네. 귀신? 그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 침대 발밑에 계속 제 침대 발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랑 눈은 안 맞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자연히 또 시간 지나니까 또 풀리더라고요. 가위가. 근데 또 가위 눌리면 또 옆에서 또 왔다 갔다 그러고 그게 며칠 동안 계속 반복이 됐어요. 낮에는 가위는 안 눌렸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옆에 뭐 하얀 게 지나가는 것도 자주 느꼈어요. 네. 하얀 물체가 지나가고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자주 났었어요. 그 어느 날 낮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신경질도 나고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저도 주체를 못할 만큼. 감정 변화가 미쳤구나, 완전. 너무 미치게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마침 제 문 앞에 번호 띡띡띡띡 소리가 나대요. 예? 누가 문을 열었는데 제 여자친구예요. 제가 전화기도 꺼놓고 걱정이 돼서 찾아온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그 필리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국말을 잘해요. 제가 진짜 왜 안 너 꺼지라 하고 제가 뭐 입에 제가 할 수 있는 욕은 다 한 것 같아요. 예. 당장 꺼지라고 악을 쓰면서 예. 그 여자친구는 방문 앞에 술을 보면서 한참 보더라고요. 뭐 보나 꺼져라 욕도 하고 평상시 같으면 그 여자친구가 성깔이 좀 있는 편이라서 제가 이렇게 하면 자기도 맞받아쳤죠. 네. 근데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보고 밥 안 먹었지? 그래서 이제 마트 가서 반찬하고 사올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예. 나갔는데 또 거짓말처럼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내 걱정돼서 찾아온 사람인데 내가 왜 그랬지 후회도 되고 미안하고 다시 한번 좀 잘해줘야 되겠다. 미안하다 해줘야 되겠다. 좀 이따 오는데 또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꾹꾹 참아가면서 있었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재주려고 요리를 하고 있는데 요리 냄새도 너무 싫은 거예요. 요리 냄새 난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어디 아프나?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었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네. 제가 이런 일을 자초지종 설명을 다 했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오빠 당장 우리 집에 가자. 원래 그 친구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 그 여자친구는 제 가게 일을 도와주고 했었는데 필리핀에 매달마다 돈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같이 일을 못하니까 옆에 경기도 이천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당장 우리 집 가자. 안 간다. 가기 싫다. 그냥 여기 있을란다. 계속 여자친구가 저를 오르고 달래서 계속 설득을 하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안 돼. 예.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가려고 밖에 나왔는데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데 예. 다시 몸이 너무 아파요. 그 여자친구 부축해가 택시 타는데 계속 몸도 아프고 결국 그 여자친구 집에 왔거든요. 그 여자친구가 가톨릭 신자예요. 원래 필리핀은 거의 가톨릭 신자거든요. 예.
쟤랑 같이 있을 때도 집안에 뭐 송모 마리아상도 있고 묵주도 있고 그러는데 그 여자친구 갔는데 똑같이 그 송모 마리아상하고 묵주하고 있었죠. 좀 편해지더라고요. 저 원래 종교를 안 믿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 침대에 누웠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쪽 나라 말로 따갈로그라고 그쪽 말로 하는데 저는 따갈로그를 조금밖에 몰라요. 예. 영어는 좀 이해를 하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저 때문에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한동안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페이스북 화상통화로 어느 분 바꿔주더라고요. 아, 예. 보니까 복장 보니까 신부님 같아요. 그 신부님이 보이게 침대 옆 테이블에 저를 보이게 이렇게 세워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따갈로그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를 하고 여자친구는 옆에서 제 옆에서 따라 기도를 하고 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침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기침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게 갑자기 오바이트가 많이 나왔어요. 기도를 저도 듣는데? 예. 그 여자친구가 갑자기 옆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갖다 대더라고요. 예. 전 놀랐어요. 사람 몸에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올 줄. 오. 이게 몇 리터 나올 정도가 아니고 그 쓰레기통이 꽉 찰 정도로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오바이트를 하고 저도 쓰러졌죠. 제가 하루 이상은 그렇게 쓰러진 것 같아요. 예. 다시 이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몸도 괜찮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때 일어나서 한 말이 여자친구한테 예.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 말이 기억이 났어요. 예. 그렇게 밥 먹고 정신 차리고 다시 제 집으로 갔죠. 혼자 가기 무서워가지고 여자친구랑 같이 가자. 여자친구랑 며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 이제 일해야 되니까 간다고 하고 묵주를 제 집에 걸어두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가위 눌리는 일도 없고. 예, 그 이후로? 예, 괜찮아요. 와, 그러면 그 여자친구분은 어떻게 아셨을까? 그게 저도 몰랐는데 예. 그 여자친구가 제가 걱정돼서 예. 집으로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치고 욕하고 그때 오빠 입에서 여자 목소리 들렸다고. 아. 자기도 그거 보고 오빠가 지금 빙이 그거 된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밤도님께서 막 꺼져 이러면서 소리 질렀는데 밤도님 예. 목소리가 아니라 여자의 목소리로 예. 들렸고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고 계셨구나. 예. 아니 이거 배달 한 번 갔다가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 이후로 저 배달을 그만뒀습니다. 저녁에 배달을 와. 못 하겠더라고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 배달을 하러 갔을 때 만났던 대학생 같은 젊은 여자라 그랬잖아요. 예. 얼굴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아니면 얼굴은 예. 잘 안 보였어요? 바로 앞에 본 거니까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키는 160 미만에 네. 옷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안에서 편하게 입는 옷, 네. 잠옷이라 그래야 되나? 그 정도고. 그 말투는 완전 서울말. 말투도 좋았어요. 네. 목소리도 좋았고. 예. 누가 딱 봐도 이제 대학생 새내기 같은 아. 인물도 괜찮았고요. 와, 근데 처음에는 전혀 귀신이라는 거를 알 수 없었지만 손을 닿고 나서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처럼 쓱 올라가고 이런 예. 거 봤을 때 이제 완전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셨구나. 저는 그것도 전혀 생각도 못하고요. 예. 그때는 제가 이 배달을 잘못하면 제 돈으로 또 물어줘야 되니까 네. 무서운 거 그런 것보다는 배달이 먼저였기 때문에 뭐 귀신이나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손 닿을 때도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러지?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이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 느꼈죠. 사람이면 절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지. 예, 제가 가도 힘들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성인 남자도 네. 누가 봐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바로 앞에서 본 거니까. 와. 어둡다 그래도 오토바이 불빛이 있잖아요. 라이트 불빛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따라오라고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 확실히. 그렇죠. 그때 갔으면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었을까 이야.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그리고 이게 저는 어느 시점에서 빙의가 됐을까? 어느 시점에서 따라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시 갔을 때 따라간 거네. 그쵸? 저도 그거는 몰랐거든요. 근데 또 돌미님 말을 들어보니까 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거기를 그 동생분이 다시 가자고 해서 거길 가니까 또 왔어? 하면서 예, 옳았구나 하고 이제 거기서 업혀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어쨌든 잘 해결이 되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이야기지만 이제 예. 또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그 사장은 뭐라고 했냐, 그거 이제 본인 돈으로 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고 그냥 마무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원래 평일 결제는 제가 이제 음식적인 거 하면 제 돈으로 먼저 드려요. 네. 제 돈으로 먼저 드리고 고객님한테 제 돈 플러스 배달비까지 같이 받는 형태거든요. 아, 그런 식이구나. 예.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보면 예를 들어가 음식을 안 갖다 드린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거기 지코바도 그대로 있었고. 네. 뭐 다음날이나 뭐 가게 저한테 전화가 와야 되거든요. 전화가 안 온 것도 그렇고. 오? 그 가게에서 전화가 안 왔다고요? 예, 예. 이것도 무섭네. 뭐지? 사장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나? 그 사장님이 어디 계신지는? 예? 그러니까 그 지코바 사장님한테 전화가 안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예를 들어 네. 배달을 안 했으면 뭐 손님이 전화가 왔을 거 아닙니까? 왜 배달 안 했냐고. 아, 그렇지. 그 사장은 예. 사람이겠죠? 에이, 맨날 가는 데인데 그게. 그러니까. 나 그것 때문에 소름 끼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귀신이니까 연락이 안 갔을 테니까 이제 예. 사장님은 연락이 없었을 거다. 그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생생하게 왜 그 택시기사님이 제 방송에 빨리 제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알겠네요. 아이고, 제가 좀, 이게 좀 떨리고, 솔직히. 와. 그래가 제가 하려던 말을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때 택시 안에서는 얘기도 이제 좀 자연스럽게 하고 그랬으니까 몰라도 지금 저 걱정이 되네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정말 예. 오랜만에 뭐라 해야 될까, 원초적인 공포를 느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또 테마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예. 다행이에요. 예, 아이고 밤도님 오늘 또 해외에 계신데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 잘 들려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여자친구분이랑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정말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배달하고 계실 텐데, 공포에 떠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배달을 오늘 그냥 그만하자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배달하다가 겪는 섬뜩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이곳이 어딘지는 뭐 대략적으로 말씀은 해주셨다만 가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